아스플리쿠에타가 이거 나가면 다 뒤에서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그쵸. 포옹도 안 하고 이게 팀이냐고. 아스필리쿠에타 그러니까 뭐 경기에 집중해야 될 모자를 파네. 진짜 어렵구나 첼시가 지금. 어려워. 왜?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네. 구단주가. 나 이제 첼시 안 봐. 첼시 팬 안 해. 다른 팀 가봐야 또 별 볼 일 없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 풋볼 시간입니다. 이제 시즌 정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리버풀 예, 업로드됐죠. 관련해가지고 업로드가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인가? 그냥 뭐 적당했는데요, 사실. 추맨이 이렇게 길게 축구 얘기를 하는 거에 놀랐다. 하나 또 있었습니다. 추맨이 이렇게 길게 형철이와 함께하는 게 놀랍다. 리버풀은 형철이가 예, 있구나. 그렇죠. 예. 오늘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죠? 지현이 형이 왔습니다. 장전 해설위원님이 오셨는데 딱 그러면 어떤 팀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예. 어쨌든 첼시 이야기를 하려고 지현이 형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반가워요. 네. 제가 좀 보고 싶었던 두 친구를 여기서 보네. 네, 저도 이제 지금 지현이 형 저희 회사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저랑 같이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님. 네. 이제 진짜 뭐 휴가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지 네. 않으세요? 자다 일어나. 네, 지금 자다 일어나. 본인이 고생이 많네. 그냥 잠도 그냥 네. 막 불규칙적으로 자고 네. 그러니까. 잠시 좀 이렇게 졸았습니다. 네, 위에서. 네. 그렇습니다. 첼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해설위원 이전에 첼시 팬이잖아요. 진 것 같은 시즌을 보면 팬으로서 어때요? 힘들지. 네.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매 경기 보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봐요. 그래도 봐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진짜 보기 싫은데 짜증나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니까. 내가 직접 중계를 하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내가 중계가 같은 시간 겹칠 때는 집에 가서 그래서 또 보는 거야. 보는구나. 결국은 본능적으로. 결과를 알면서도. 결과를 알아도 보고 그다음에 또 내가 중계하지 않았던 시간대는 집에 와서 잽싸게 안 보려고 그러는데 또 봐. 그 주중에 가끔 뭐 일정이 주중에 잡혀서 새벽에 있을 때도 제가 보통 아침에 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려고 새벽에 이러다가 3시, 4시 경기다. 3시 50분까지 안 봐. 이러다가 결국은 켜. 스포티비. 그런 마음 알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시즌 막판에는 첼시 경기를 저희가 입중계를 하는데 이제 그 첼시 경기의 어떤 그 중간중간 상황을 채팅으로 올라오잖아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첼시 먼저 골 먹었다. 그 다음 라운드 첼시 먼저 골 먹었다. 첼시 그래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냥 그 경기를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보는 첼시 팬들도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은 첼시 팬들이 예민한 게 떠나서 예민한 걸 떠나서 이제 거의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지까지 갔거든. 그래서 첼시 가지고 첼시가 뭐 좀 요새 힘들겠어요. 첼시가 이래서 이런 얘기도 예전 같으면은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화나는 경지가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근데 누가 뭐 첼시 욕을 한다던가, 첼시를 깐다던가. 그러면 또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냥. 관심을 갖지 마. 우리 팀을 까도 나만 깐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첼시 얘기해봤자 뭐 칭찬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칭찬할 게 사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지 첼시 팬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엉망인 거 알아. 램파드가 와도 더 엉망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아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네. 그 수빈이가 그래도 첼시 입중계를 좀 했었어요 동시에. 제가 많이 했죠. 네, 했었을 때 예. 어땠어요? 그러니까 막 연패하고 못 이기고 했을 때 이번 경기는 이기겠지. 이번 경기에는 뭐 무실점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입중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첼시 경기를 쭉 보다 보면 오늘도 뭐 이렇게 하다가 지겠구나. 경기 초반에 많이 뛰고 이래서 근데 골을 유독 못 넣잖아요. 결정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사실 크게 안 생기고 제가 이제 램파드 부임 첫 경기부터 이제 쭉 리그 막판 경기를 혼자 쭉 보는데 램파드가 하는 축구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가 첼시 팬이 아닌데도
첼시 팬들을 눈치를 보게 돼. 왜냐? 이걸 보면서 얼마나 화날까라는 게 이게 오거든 나도. 그 정도로 좀 답답했죠. 오케이. 첼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리그 12위. 11승 11무 16패. 38득점. 38득점. 이게 이제 폴란드보다 2골 넣어놓죠. 2골 더 넣은 그런 기록이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8강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도로 어쨌든 레알하게 졌는데 굉장히 저조한 성적입니다. 일단은 선수를 쭉 나열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한 선수 한 선수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지현이 형이한테 물어봐서 할 말 있으면 해주시고. 필드 플레이어 키퍼 빼고 필드 플레이어가 2,0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딱 2명이야. 네네네. 보통 이제 다른 팀들을 보면 한 7명에서 많게는 한 9명 뭐 이렇게 되거든. 2,000분 이상이. 네. 근데 2명. 티아고 실바. 그다음에 카이 하베르츠. 그렇지. 그렇게 2명이야. 티아고 실바는 나오면 잘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 늙은이를 혹살시킨 거지. 너 아가리 FC 혹살시키듯이. 네네. 제가 언제 혹살시켰어요? 그 늙은이들도 탁구하던데? 그 영주형, 찬우형 말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은 형님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가리 FC. 그러니까. 그분들은 1분만 뛰어도 혹사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늙은 그 티아고 실바가 오히려 첼시에서 제일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잖아. 2,000분 이상 하베르츠랑. 그 나머지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투엘부터 포터, 뭐 램파드 다 마찬가지지만 이 스쿼드 자체의 방만함이 감독들도 상당히 힘들게 했고 선수 스쿼드 자체가 1군 선수가 31, 32명이니까 이거는 너무 많지. 그리고 오히려 전성기로 좀 올라줘야 될 선수들, 전성기로 올라와야 될 선수들이 뭐 마운트도 그렇고 또 스털링도 그렇고 네. 새로 영입한 또 뭐 하베르츠 뭐 어쨌든 그러한 유형의 선수들 또 캉테 뭐 조금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폼이 하락하고 스털링은 뭐 오히려 아직 30도 안 됐는데 네. 그게 에이징 커브인가 하베르츠는 여전히 역할을 본인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를 못했고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야. 뭐 하킴 지에시 뭐 이런 선수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성기 때로 가져야 될 선수들이 못하고 오히려 젊은 선수들 네. 영입한 선수 포함해서 만들어가야 될 선수는 네. 혼재돼 있고 엄청나게 많지. 네. 그러니까 이게 팀이라는 게 사실은 팀의 어떤 베테랑 한창 전성기를 누려야 될 선수들이 구심점을 잡아주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어린 선수들 이제 이른바 옥석들이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선수들은 어떤 잠재성을 좀 일깨워주는 정도로 살이 어느 정도 살짝 붙어주는 정도가 돼야 네. 그래야 팀이라는 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뭐 덕지덕지 붙은 느낌이다. 뭐 이렇게 그 스쿼드 자체가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팀으로서 좋은 경기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은 저 구도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 뭐 궁금한 선수들을 물어보면은 뭐 얘기하면서 내가 풀어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 뭐 어떻다 뭐 얘기도 많았지만 일단 어떤 감독이 와도 상당히 힘들었을 시즌 같아요. 첼시 팬으로서 새로운 구단주가 와서 돈을 엄청 썼잖아요. 거기에 대한 즐거움은 없었나요? 와 그래도 이제 구단주 와가지고 선수 누구 사고 처음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나는 처음부터 걱정이 많았지. 뒷담화에서도 네네네. 얘기를 했잖아. 일단 구단주가 와서 처음에 와서는 이 미국인 구단주가 경기장 다니면서 팬들도 만나고 상당히 열성적이더라고. 그래서 아 열심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선수 영입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쿠쿠렐라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뭐 위에서 보면 누구야 다비드 다트로 포파나 뭐 그다음에 무주리 마두에케 뭐 엔소 페르난데스 쿠쿠렐라 바디아실 웨슬리 포파나 지금 방금 얘기하시죠. 네네. 공파나 수파나. 걔는 수비도 포파나.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웨슬리 포파나의 네. 공격수가 또 다비드 다트로 포파나가 있어. 죄송합니다 형님. 포시를 좋아해. 네. 포시를.
그래서 포체티노? 포터, 아 그래요? 포체티노, 포시를 포시 좋아하잖아. 좋아하구나. 네. 첼시는 되는군요. 토드보엘리는 포시를 좋아한다. 네, 네. 어. 네. 뭐 어쨌든 그리고 뭐 리옹 임대 보냈지. 구스토. 그 여러 선수들이 있어. 이게 선수 영입을 보면 다 지금 얘기한 선수들 중에서 나는 어쨌든 간에 엔소 페르난데스는 워낙 내가 좋은 선수잖아요. 월드컵 때 그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 경기를 내가 계속 보러 다녔거든. 네네. 거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았어. 좋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 금색으로 된 그 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겉이. 저도 저도 이제 이제 그 거기서 경기장에서 이제, 네, 나는 아르헨티나 갔는데. 경기를 계속 봤어. 아. 그 멕시코전이었지. 그때 나와서 막판에 골 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엔소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봤지. 근데 완전 물건이더라고. 네네. 전체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저 녀석은 진짜 물건이다. 그래서 그 선수 영입한 선수들 중에 나 같은 경우는 엔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선수는 잡은 건 잘했다 했는데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연 계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단연 계약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다 계약을 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선수들, 노르웨이 리그에서 뛰던 공격수를 다비드 아트로 포판하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금액에 이 단연 계약을 할까?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거액에 엄청난 거액에 단연 계약을 할까?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은 빅리그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선수들, 쿠쿠렐라 정도만 브라이튼에서 좀 뛴 했죠. 것을 우리가 아니까 네. 그런 선수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 선수들은 와 이거는 좀 너무 좀 그 뭐 다른 첼시 팬들의 분위기도 형이 좀 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첼시 팬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냥 뭐 첼시 팬들이야 뭐 돈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냥 막 다 데려오고 그러니까 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보면서 사실 첼시 망할라 그러는 것도 봤고 네. 망할라 그러는 걸 로만이 구해준 거 아니야. 그때도 이제 선수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90년대 중후반부터 네. 그러다가 사실 첼시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꼬꾸라질 뻔했거든 완전히 팀이. 그거를 이제 로만이 구해준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것 어려웠던 상황들을 보고 로만 시절에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난 과정들을 보고 그런 오랜 과정을 보면서 난 구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기 때문에 다른 팬들이 보기에도 야 우리 구단은 선수 영입 그치. 못해서 뭐 돈도 없고 한데 야 저기는 돈 많이 쓰고 뭐 구단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선수 사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근데 나는 해요. 되게 진짜 좀 어이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정작 사야 될 포지션에 키포인트 영입을 하질 않고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럼 공격수였지.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중앙 허리 라인에 또 한 명. 미드필더. 미드필더. 네. 그런 두 가지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 그쪽이지. 제일 중요한 거. 네. 근데 엔소는 데려왔는데 한 명도 더 필요했다고 난 보여지고 거기. 근데 이제 뭐 포화 상태인 이선을 또 영입을 하고. 거기다가 거액을 쓰고. 난 네. 진짜 그 금액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팀이라는 건 빅리그에 검증이 된 정말 베테랑 이런 선수들을 일단은 좀 심어 놓고 중심축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팀을 강팀을 유지하는 네. 조건이야. 그 중심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살을 붙이는 정도로 경험을 쌓게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온 선수들 중에 절반은 난 임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주전이 시간이 아닌 있어야 된다. 시간을 두고 좀 여기 적응기를 좀 두고 키워야 되는데 영입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하게 좀 표현을 그때 술 먹으면서 했었어. 이 추갈못 미국인이 와가고 이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급진적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좀 더 미래를 보면서 잘 모르는 분이 몰라서. 어설프게 이제 구단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거지. 내가 보면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나쁘고 그런 분은 아니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열정이 좀 넘쳐서 네. 좀 어설프게 접근을 한 것 같아. 후원료를 엄청나게 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시즌부터는 아마 조금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 덜하지 수업료를 않을까. 냈으니 아하. 새로운 보드진도 보드진 왔고, 같고. 그래서 윈스탠리나 그다음에 로렌 스튜어트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이제는 좀 조언을 많이 받고 또 새로운 감독과 또 얘기를 해서 감독의 의견도 많이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아주 단순하게 어쨌든 돈을 많이 썼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안정을 찾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또 돈이 더 드는 상황 아닐까요? 한 번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한 번 할 때 잘 해놔야지 대충 해놓고 그냥 뜯어 고쳐야 비싼 되잖아. 돈만 해놓으면은 야 이거 별로다 다시 하자 그러면은 돈 다, 또 다, 들잖아. 다 치우고서 다시 하면 돈 2배로 들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못 듣지 이제. 못 듣. 못 듣는 거야 왜? 이제는. 장기 계약을 해놨으니까.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살려야 돼. 어. 예. 장기 계약을 하니까 그 선수들은 이제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음. 토드 볼리가 첼시의 한 몸이 돼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야. 그 첫 시즌 만에. 첫 시즌 만에. 첫 시즌 만에 그렇게 많이 영입을 해놓고 그 어린 선수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지 뭐. 그 선수들은 이제 이 올 시즌 정리를 해야 되잖아 선수들. 그 선수들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젊은 선수들 어쨌든 끌고 가야 된다. 지금 봤을 때 미래가 있습니까? 그 선수들? 그게 걱정인 거지.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전성기에 올라와 줘야 될 선수들은 뭐 쿨리발리 영입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쿨리발리 영입에 대해서 나는 좀 차라리 김민재를 영입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야. 네. 왜? 전성기가 이제 좀 꺾이는 난 느낌이다. 근데 쿨리발리도 사실은 그래도 몇 시즌 더 해주겠지 싶었지만 이거 쉽지 않거든. 그리고 다른 선수도 그렇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중간에 그런 선수들 같이 영입을 했잖아. 네네.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린 선수들이 조금 살 붙어야 되는데 지금 다 좋지가 않은 상황이지. 그런 상황에서 몇몇 선수들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몇몇 선수들은 여전히 과연 될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도 아직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마두에케나 이런 선수들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도 많이 봤어. 최근 몇 경기에서. 네. 그래서 저 선수는 축구를 좀 가리키면 감독이 와서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이 가져야 될 뭐 상황인지나 뭐 풋볼 움직임, 전술적 어떤 움직임, 전술적 이해도 마찬가지잖아. 생각보다 좀 가르칠 게 많네요. 많지. 그런 거를 아니 여기 지금 영입된 선수들이 다 그걸 가리켜야 될 나이들인 거야. 네네네. 선수들 왜 빅리그에 아직 경험들도 적고 마두에케는 약간 가능성을 봤는데 무드릭은 보면은 의욕 엄청 앞서. 진짜 이게 보면은 그런 성향들 있잖아. 네네. 뭐 이런 성향들은 근데 그런 선수들이 한번 터지면 무섭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일단 빨라. 네. 빠른데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기본기가 좀 잘 돼 있는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잠재성이 큰데 이 선수는 일단 약간의 볼 컨트롤이나 공이 좀 튕겨져 나가는 스타일이죠. 네. 여러 가지 그런 클래스가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적료를 받을 만한 유형은 아니고 이미 그 선수 영입한다고 물망에 올랐을 때 내가 하도 궁금해서 샤흐타르 풀경기까지 찾아봤어.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근데 이제 그때 찾아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 가치가 도저히 아닌데 그 금액이 왜? 볼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사실은 그 클래스에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완벽한 정도의 더 세밀해야 그 정도 되고 가격이면은 거기서 이제 축구를 이제 할 줄 아는 그렇지. 혼자 전술적으로 몰다든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레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전술적으로 이제는 좀 축구를 할 줄 아는 정도의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그 금액을 받는 건데 그래서 나도 이런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었지. 아니 내가 볼 때는 2천만 파운드 주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 선수의 정도. 근데 그 선수를 1억을 줬잖아. 네네. 그 선수는 사실은 모르겠어. 감독이 어떤 식으로 뭐 또 사용을 할지 또 성장시킬지 성장시킬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무드릭을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처럼
키우려고 한다. 음. 근데 손흥민은 기본기가 되게 좋은 선수야. 좋은 선수죠. 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무기가 하나 있잖아. 슈팅 왼발 오른발 슈팅이 그리고 똑같다는. 터치가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의문인 거야. 장기적으로 물어보면. 네. 그리고 다비드 트로포파나 이런 선수도 노르웨이 리그에서 왔는데 내가 보면 아직까지는 이 선수도 경험이 필요하거든. 어떻게 더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겠어. 네, 모르는 선수지. 그리고 나머지 바디아실리 이런 선수들은 가능성은 보여. 근데 이 음. 선수가 꾸준히 첼시라는 클럽은 사실 그 정도 예산에서 그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팀을 만들어 놓는 규모라면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이거든. 아, 네네. 근데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는 월드 클래스가 거의 돼야 돼. 탑 네. 클래스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은 없는 거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려. 바디아실도 아니 가능성은 있어. 네. 잠재성도 보여. 음. 하지만 확신은 없는 거야. 웨슬리 포파나 내가 다른 팀에 있을 때 엄청 빨아줬던 선수야. 네, 네. 하지만 그 이적료를 보고 나도 놀랬지. 이거는 얘가 이 정도 이적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왜? 나는 항상 그 선수가 이렇게 1대1 수비하는 거 있잖아.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뭐랄까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나 여러 가지 재능 등 발밑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 대인 방어나 여러 가지 1대1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다 좀 불확실한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이지. 형님 말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으로 형님이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깨비 망망이처럼 내년 시즌에 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아니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포치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원투펀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 네. 일단 수업료를 토드볼리가 많이 쌓았기 때문에 네. 단연 계약은 절대 안 할 거다. 이제는 선수들에게 감독 왜 네. 포터도 단연 계약을 했었거든. 미친 짓이거든. 네. 감독을 그렇게 계약을 하나. 근데 일단은 2년 정도 수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우승 가능성이 있는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즌을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뭐 포지션을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골키퍼 케파. 저는 리그 최고 수준의 골키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케파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내가 첼시에 온 이후에 제일 잘한 것 같아. 뭐 공중볼 얘가 못 잡는 그 치명적인 단점은 올 시즌도 있긴 했지만 저는 케파는 나쁘더라고요. 저는 케파를 보면서 네. 야 이거 인생 모르는. 약간 케파 머리 스타일이네 형. 맞네. 케파 이거 할 때 머리 스타일이잖아. 근데 인생 모르는구나. 이거 넘버 2 밀렸을 때만 해도 야 얘 진짜 끝났다고 봤지. 맞아요. 근데 저는요 형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케파 그 맨디 이제 서브로 있으면서 벤치에서 가끔씩 감독 뒤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애가 내가 입중계하면서 얘기했어. 야 근데 나 케파 보면 쟤 집중 잘한다. 맞아. 벤치에서도 감독 뒤에 있으면서도 경기 집중을 그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막 시큰둥하게 있고 막 마음이 떠난 선수들은 뭐 표정이 좀 보이는데 장난치고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집중 막 하고 하더라고. 볼 때마다 야 그래도 넘버 2 저 자리에서 묵묵히 좀 하려고 하는가? 이게 했는데 어느 순간 주전이 돼버렸어. 나는 케파가 난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팀의 구심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구심점이라는 거는 팀에서 진짜 오랫동안 그래도 여기서 그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 혹은 팀의 유스 때부터 팀을 지켜온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올 시즌 첼시는 구심점이 없었어. 아예. 캉테는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로프터 치크,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뭐 7살, 8살, 9살 때부터 첼시에 있던 애들이야.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전성기 모드로 들어가서 팀을 또 잡아주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유스 출신들이 근데 선수가 엄청 방만해지면서 이 선수들은 뭐 완전히 또 주전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팀이 뭐 선수들도 내가 주전이 될지 몇몇 빼고는 티아고 실바 또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분 이상 뛴 하베르츠, 티아고 실바 두 명도 빼고는 선수들이 이게 와서 멘탈리티가 이게 팀이라는 게 알 거 아니야?
주원이는 네네. 팀이 사실은 멘탈리티가 되게 중요해. 팀이 되게 경기를 중요하죠. 거의 전부라고 때. 봐도 됩니다. 네. 응집력 네. 이런 게 중요한데 다들 뭐 내가 여기서 진짜 확실한 주전으로서 누구랑 내 포지션에선 누가 경쟁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주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난 여기서 동기부여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게 없어. 선수들이 다 나가면 나가는구나. 나가고 나 맞아. 오늘은 나네. 누군 다쳤네. 또 누가 또 돌아오나?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저 어린 선수를 쓰네. 뭐 그냥 시즌 이게 막판에 약간 붕 위닝 떠 멘탈리티가 있고 좀 부족한 느낌. 멘탈리티가 다 떨어져 있고 맞아요.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나마 막 지랄하는 게 캡한 거야. 그래서 야 그래마 자기가 뒤에서 좀 뒤에서 달라졌다, 그래도 뭐라고 막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라도 좀 해주니 또는 그 우리 늙은 아저씨 티아고 실바가 또 막 이러고 있는데 그쵸. 사실 그 아저씨가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 이 팀이라는 게. 중앙에서 진짜 마운트 같은 친구들이 그리고 오히려 1월 이적 시장에 겨울에 온 엔소가 오히려 막 맞아요. 신입생인데 막 이러고 있는 이게 팀이냐고. 이게 팀이야? 나머지 아스플리쿠에타가 이거 나가면 다 뒤에서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그쵸. 포옹도 안 하고 이게 팀이냐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예전이었으면 그게 됐을 텐데 피지컬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경기 숫자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영향력을 경기 내외 쪽으로 둘 다 발현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팀이 좀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이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네. 부분이야. 그래서 선수들이 스탠포드 브리지 통로에서 나올 때 그 아스필리쿠에타가 항상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아스필리쿠에타가 맨 맞아. 앞에서 해보자 뭐 이런 거. 해보자 하고 나오면 예전에는 이렇게 오케이 호응하지. 한번 점프 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들어왔어. 근데 올 시즌은 일관돼. 그런 게 없구나. 딱 하면 선수들이 형님 그거 일관된 거였어요? 제가 영상을 보긴 했어요. 근데 일관된. 그게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래. 왜냐면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치. 계속 그러니까 선수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오바메양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수들이 모르시는 이게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막 아스필리쿠에타가 화이팅하자 우리 한번 뭐 깨부시자 그러면 보통 가자. K리그도 마찬가지고 터널에서 가자 그러면 뒤에서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쵸. 뭐 으쌰으쌰 하면 나오는데 그 영상 보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야 가자 조지로 가자 근데 딴 애들 10명 다 그냥 이러고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미 겨울 이적 시장에 추가 영입이 된 이후부터는 선수들도 에이전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나는 이미 정리가 되겠구나. 왜? 맞아. 선수단 숫자만 봐도 알잖아. 맞아 그게 있어요. 라커룸에서 다 선수들을 수용을 못해서 밖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랬다고. 너무 많아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안단 말이야. 네. 나는 정리구나. 정리 대상이다. 근데도 출전을 해. 그 나는 올 시즌에 정리가 안 될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뭐, 경기에 집중해야 될 모자를 판에 마음 떠나는 마음을 것 같은 떠나고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다 바쳐도 모자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성기 들어갈 선수들은 다 오히려 더 처지고 새로운 선수들은 경험이 없고 이런 마당에 선수들 그렇지. 멘탈리티가 경기에 집중해서 이기려는 위닝 멘탈리가 자체가 없는데 과연 이 팀이 개인 기량과 무관하게 팀으로서 작동이 될까? 안 되죠. 난 감독이 되게 힘든 지금 올 시즌을 보냈다고 봐. 그러면 감독 지금 여러 감독이 거쳐갔는데 뭐 포토도 그렇고 램파드도 그렇고 그러면 감독의 탓은 크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구단의 운영이 이딴 식으로 하면은 물론 구단주가 이렇게 하면 감독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각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포터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포터 들어올 때 원투펀치에서도 반대했던 이유가 포터는 아니 원투펀치 말고 여기서도 그 얘기 좀 먼저 그때는 해주세요. 여기 출연하기 전이니까. 아 그래요? 아, 이미. 알겠습니다. 네. 그래. 포터에 대해서 내가 반신반의 이거는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이제 감독 영입은 아니다. 그리고 우려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브라이튼 시절에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 속에 네. 빌드업을 중시해서 올라가지만 확실한 공격수가 없으면 이 감독은 이제 상대 수비가 갖춰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빌드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대는 이미 수비를 다 갖춰. 그래놓고선 골을 넣으려면 공격수가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좋아야지. 있어야 되는데 브라이튼 시절에도 찬스가 많지만 결정력이 안 좋고 확실한 공격수가 없어. 근데 첼시 또한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어? 브로야는 아예 그냥 장기 부상을 끊어버렸고 공격수가 없어 확실하게. 그런 구조에서 포터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첼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난 지금. 그리고 이 감독이 또 이 큰 클럽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나는 이 감독이 자기 축구를 만들 줄은 알지만 이 감독은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데 바로 온 것 같은 느낌? 힘들었지. 프랭크 램파드는 최악의 상황에서 온 거야. 선수들 멘탈리티가. 이미 다 떠났어. 마음이. 멘탈리티가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램파드를 참 나는 아직도 램파드를 선임한 게 참 희한하긴 해요. 램파드도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건가? 나 에버튼에서 안 좋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어서 아마 수뇌부에서 많은 경기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 감독이 올 때까지 일단 마무리나 해달라. 근데 이제 수뇌부 입장에서 보면은 마무리만 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전패로 갈 줄은 몰랐겠지. 조금이라도 이제 다음 시즌에 뛸 만한 어린 선수들이 조금 그러니까 가능하고 이런 걸 그냥 오자마자 원했는데 전패로 들어간다, 연패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램파드가 1승 2무 설마 8패 강등은 했습니다. 안 당하겠지 이런 우려까지 갔단 말이지. 1승 2무 8패 램파드가. 1승 했단 말이야. 리그는 1승 그래서 2무 6패였고. 그렇게까지 승률이 쳐질 줄 몰랐는데 물론 램파드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뭐 여러 부분에서는 또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최악의 상황에서 온 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마음 떠나고 뭐 동기부여가 없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랭크 램파드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 오히려. 그러니까 결론은 투엘을 어떻게든 잡았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투엘을 왜 자르나. 그러니까 그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기존에 있던 로만의 색채들을 다 지우려고. 그렇지. 기존에 있던 보드진들까지 싹 말이나 또 피터 체어 이사, 기술 이사 뭐 싹 내보내고.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를 지금 시장 바뀌면 그 전에 색깔 다 나가지. 또 도지사 바뀌면 싹 그치, 슬로건도 바꾸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보드진 디렉터도 없이 자기가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다녔거든. 토드 볼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막 전화로 그냥 이적 되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본인이 막 바르셀로나 나가서 만나고 보드진 만나고 이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는 해. 근데 본인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가갖고 디렉터 역할을 한다고 안 됐는데 가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수비 라인이나 뭐 미드필더 라인이나 공격 라인에서 별다르게 뭐 하나 미드필더? 네. 수비는 뭐 실바 좋았고 제일 많이 뛰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나마 티아고 실바가 그나마 좋았죠. 미들은 역시 압도적으로 엔소.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치렐 제임스 두 명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팀인데 이건 뭐 계속 또 다치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생각보다 쿨리발리가 못했고. 그렇지. 미드필더 라인으로 가면 형님 엔소의 영입은 그래도 정말 미래를 봐도 정말 좋은 영입이지 않나. 나는 좋은 선수라고 진짜 생각하고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 있잖아. 있죠. 예전에 원투펀치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원투펀치 미안하지. 여기는 저희는 이스타 불과 TV입니다. 히든풋볼입니다. 4시즌, 3시즌 전에 이적 시장 얘기가 나오면 난 무조건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 앞으로의 3, 4시즌의 이적 시장은 무조건 음바페, 홀란 그리고 또 한 명 있으면 데크란 라이스를 잡는 팀이 위너다. 무조건. 무조건 위너.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선수, 저 선수 끼적끼적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몰빵해라. 쫙 원경 모아서 이 선수한테만 몰빵해라. 무조건. 이런 선수들 있잖아.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아주 어릴 때 그 선수들 음바페도 모나코 초창기 때 그 한현님하고 그 얘기했다. 이거는 그냥 그 그냥 뭐 확실하다. 엄청났지. 네, 당시에. 근데 엔소도 진짜 이건 진짜다라기보다 진짜와 이건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사이 그 경계선에 그 사이에서의 느낌을 받았어. 엔소 그래서 이거는 좋은 영입이다. 잘했다고 봐.
영입돼서 잘했는데 나머지 미드필더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뭐 코바치치도 있고요, 칸테도 있고, 로프터스 치크 뭐 이런 선수들. 그치. 네. 치크는 지금 많이 기다려주는데 올 시즌도 치크가 첼시 유니폼 입고 이제 모습을 이제 선을 보인 지 꽤 됐잖아요. 오래됐어. 근데도 잘 이게 안 올라오네. 그래서 원래 어릴 때는 치크가 워낙 일단 가지고 있는 체격 조건이 좋고. 야, 저는 다시 태어나면 로프터스 치크 몸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치크 어릴 때 어. 스카우팅 팀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 얘가 베스트로 크면 굴리트처럼 될 수 있다. 오. 그러니까 그만큼 체격 조건이 갖고 있는 좋은데 게 얘가 어릴 때 훈련을 하면 빠르기도 했어. 실제로. 네. 스프린트를 해봐. 그러면은 빠르기도 했어. 음. 근데 경기를 뛰면 이제 우리 팬들은 어슬렁 다닌다 이렇게만 이제 의미를 그런 하지만 평이 좀 있죠. 치크가. 막상 스프린트를 어. 하라 그러면 빠르기도 했고 또 볼을 기본기도 좋고 볼을 잘 다루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이 선수를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굴리트도 수비수부터 시작을 했잖아. 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잠재성이 있으니 여러 역할을 시켜본 거야. 올 시즌에 투엘은 윙백으로 썼었잖아. 또. 치크가 올 시즌에 2선, 3선 뭐 많이 뛰었어요. 측면 네. 윙백도 뛰고. 근데 네. 근데 그 뭔가의 그 한계를 못 넘어. 음. 치크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안타깝지. 치크 같은 선수는 마운트도 이제 네, 떠나고. 그치. 근데 네. 마운트도 뭐 지금 떠날 마음이 가능성이 높죠, 떠나고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좀 징징댔잖아. 돈 문제도 그렇고 네. 주급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또 기회 못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조금 떠나는 느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첼시에 있던 선수들이 네. 떠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쉽지. 미드필더 또 누구 있나? 미드필더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있어요, 형님. 정말 골을 못 넣었잖아요, 첼시가. 근데 만약에 수준급의 공격수가 있었다면 첼시는 좀 달라졌을까요? 공격수가 있었어야 되지. 스트라이커. 왜 그러냐면 카이 하베르츠 같은 선수는 그 선수는 역할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거든. 네. 걔는 기본적으로 축구를 해서 알겠지만 공격수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공격성이 있어야 돼. 전진성, 네. 공격성. 첫 터치도 항상 뒷 공간, 배우를 보고 공간이 첫 터치를 공격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격수는. 그리고 항상 나는 언제든지 슈팅 타이밍이 되면 때린다. 그런 공격수로서의 본능이 있는 게 사실은 공격수인 거야. 네. 근데 하베르츠는 경기를 여러 번 봐서 알겠지만 네. 첫 터치를 공격적으로 앞으로 놓지. 공격적으로 안 놓고 이렇게 돌지. 잡아두는 잡고. 스타일이고 네. 수비수들이랑 막 비벼주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카이 하베르츠의 유형은 오히려 나는 그냥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보는 거야. 이 선수는 공미 세컨톱. 네. 중앙과 2선 사이. 사이를 연계해주는 롤에서 간헐적으로 본인이 가담을 했을 때 찬스를 잡아주고 득점에 가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본인도 사는 거지. 네. 그 선수를 실제 공격수 위치에서 프리하게 뭐 폴스나인처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격수라는 거야. 그렇지. 어. 중앙에서 골을 넣을 잡아주고 필요하지. 시간도 끌어줘야 되는. 어.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골 선수가 없지. 공격수 얘기하니까 또 첼시 팬 지현 의원님 오셨으니까 가장 궁금할 것 같은 게 루카쿠 오면 어떻게 될지. 포체티노 감독이랑 궁합이랑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난 브로야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보는데 브로야. 근데 그러다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부상이 얘가. 너무 봐야 되는 선수 아닌가요? 봐야 되는 사실. 선수긴 네. 한데 난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는 네. 힘도 있고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공격성이 있고 예. 힘이 있고 네, 아, 맞아요. 생긴 거 봐봐. 여기 다 어우, 힘이야 이거. 걔가 무슨 얘는- 20살, 21살 같아. 안 그래 얘는 보이지. 일단 그리고 슈팅력이 좋아. 맞아. 아주 좋아. 그래서 얘는 진짜 공격수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가 필요했지 사실. 이런 선수라도 올 시즌에는. 근데 뭐 완전히 아웃돼 버렸으니까. 근데 뭐 루카쿠는 요즘에 어떤 경기 보니까 잘하더라. 근데 최근에 네, 길에서는 잘해요. 많이 어, 올라왔어요. 네. 예. 근데 나는 루카쿠는 일단 뭐 멘탈적으로 변수가 네. 많은 선수잖아요, 사실. 여전히 네. 많죠. 팀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 최근 발언들을 보면 나갈 때도 안 좋게 나갔고.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를 보면은 뭐 첼시로 다시 온다는 게 사실 팀이라는 거는 팬들과의 교감도 중요하고 그렇죠. 최후의 수단
루카쿠는 이제 공격수 영입을 올 여름에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도저히 뭐 해도 지금 아다리가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됐어. 최악의 상황에 쓸 수밖에 없을 때 써야겠지. 뭐 좀 매물로 나와서 좀 올만한 공격수들 누가 있을까요? 형님 좀 봤을 때. 모르겠어.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케인이 오면 좋겠지만 케인은 뭐 올 수가 없고 첼시로 오겠어? 케인은 종인이도 바라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아스날에서도 바라고 있던데. 케인이 뭐 지금 12위 팀에 오겠냐고. 네. 첼시 유럽 대항전도 못 토트넘도 예 8인가 예. 야 런던에 있는 팀들이 돈을 케인을 아무리- 너무 원하네. 돈을 아무리 줘도 케인 뭐 그러니까 좀 약간 검증되고 확실한 공격수가 공격수가 와야 된다. 오면 좋겠는데 네. 지금 시장에 뭐 매물이 물론 있지 뭐 오시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난 오시맨 같은 유형은 오시면은 뭐 너무 좋죠. 사실. 어우, 괜찮을 것 첼시에 같은데? 현재 필요했던 그런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네네네. 들이대는. 압박도 해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고 파이팅도 되고. 있지. 마르세유에서 드록바 왔을 때 어. 같은 느낌처럼 해주면 되거든. 오시맨 같은 유형이 와도 여러 다른 쪽에서 시너지를 좀 낼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 최우선 과제가 최전방이다. 라는 최전방이지. 생각이- 그렇죠. 공격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죠. 이제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미래의 중심은 바로 포체티노입니다. 근데 지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포체티노에게 바라는 거는 팀의 안정화. 그 다음에 보자. 이런 거거든요. 포체티노의 영입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 나는 좋은 선택이라고. 일단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있고. 요 과도기 네. 단계에서 그 포체티노 감독은 그 스타일 자체가 일단 선수들 기동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에 그 토트넘에 있을 때도 그랬고 토트넘에 있을 때 그 승률들 대승을 거뒀던 경기들 대패를 거뒀던 경기들 여러 그 분석 자료들을 네. 내가 예전에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진짜로 120km 선수단 전체 120km 넘게 뛴 경기는 대승이 많아. 아, 그래요? 근데 108km 이하인 경우는 대패도 많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일단은 그 포체티노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팀 압박, 일차 압박. 그거는 이제 뭐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소유권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압박하는. 지점부터 팀 압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타이트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아주 기본들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의 기동력이 네. 살아있는 그런 운영들을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포치 감독의 능력은 발휘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럴 때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첼시의 가장 큰 무기는 내 생각에 다음 시즌에 정리가 이제 어떻게 되면 젊음이야 젊음.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긴 했으니까. 어린 선수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다비다트로 포파나 이런 선수들 뭐 모르겠어 임대를 보내는 선수들도 있겠지 그 중에 무드링, 마두에케, 뭐 엔소, 바디아실, 웨슬리 포파나 그다음에 뭐 부상 안 당한다면 뭐 제임스 이런 선수들 다 젊어 사실 다 25세 이하야. 20대 초반 아니면 25세 이하. 많이 뛸수 이거에 있고. 대해서는 좀 희망적이긴 하네요, 사실. 네. 그게 그다음에 포체티노랑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어린 선수들 지금 저 청년 선수권대 20세 이하 월드컵. 20세 이하 연령대인데, 월드컵 예. 잘하고 있는 카사데이, 안드레이 산토스 나 이 선수들도 나이 어리지만 되게 좋은 선수라고 봐. 네. 이 선수들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젊어. 그래서 스스로- 포체티노의 어떤 잘 맞을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축구와 잘 맞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체티노는 그렇게 전술적으로 뭔가 선수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팀하고는 나는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 또 그 스쿼디 스타일상. 그치. 아. 예를 들어서 옛날 토트넘에 있을 때 뭐 손흥민 보고 너 윙백 좀 봐. 그럼 손흥민은 보고 너 그치. 봤지. 네. 윙백도 봤어. 그렇지. 근데 내려왔지. 파리에서 은바페 보고 야 너 윙백 좀 봐. 볼 것 같아. 안 봐. 보죠. 네이마르 보고 윙백 좀 볼래? 아, 볼 이거 것 말도 같아. 안 되지. 그거는. 안 돼, 안 돼. 어. 말은 절대 안 되지. 메시한테는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적이라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있네. 그런 팀들은 이제 약간 공격 따로 왜 세 명이서 워낙 뛰어나니까.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팀 하나가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네. 움직여주길 바라고 네. 또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음. 성실하게 선수들이 그 스타 의식 없이 그 하기가 쉽지 않은 팀이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는 네. 첼시는 내가 볼 때
그게 가능해. 애들이 아직 덜 여물었어. 그러니까 포치가 처음 사우스햄튼에서 토트넘 올 때랑 약간 비슷한 거야. 느낌. 그때 어. 데스크도 다 어렵고. 그치. 어. 그래서 첼시 선수들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포치 뭐 이거 하라는 대로 일단 하고 선수들에게 이런 지시들을 할 때 그래도 포치가 기본적으로 현대축구가 요구하는 것들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 전술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황 훈련을 하는 감독은 아니야. 펩, 투헬 이런 선수들 감독처럼 디테일한 건 아닌데 디테일하게 맨날 오늘은 뭐 저기서 어떤 상황 주어져갖고 그거 훈련 계속 탈압박하는 거 이런 훈련들이지. 이타면 1차 빌드업에서 어떤 식으로 압박이 올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 훈련. 뭐 또 이쪽에서 하프 스페이스 움직일 때 밀어놨을 때 어떻게 하는 훈련. 상황 훈련을 걔네들 프로그램을 짜서 그 시츄에이션을 주어지고 그거를 계속 한단 말이야. 네. 걔네들은. 그래서 세부 전술을 만드는 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유형은 아니야. 코치는 일단 기본적인 피지컬 중시하고 피지컬적인 훈련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경기 앞 경기 대비해서 선수들에게 그냥 큰 틀에서의 전술 훈련 한번 하고 뭐 이런 스타일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포치는 내 생각에 지금 첼시의 그런 젊은 선수들 많은 구조에서는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투엘이 나가고 나서 포터 램파드 비교해서 포체티노의 커리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쵸. 만큼 좋은 커리어니까 리그 준우승도 했었고 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했었고 어쨌든 큰 경기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스쿼드가 딴 팀에 비해서 좋지 않다. 어린 그러니까 선수도 이제 그런 터질 만한 그런 선수도 있던 평가를 팀들. 받았던 팀을 이끌고도 좋은 성적을 냈었고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첼시에서 그런 모습을 재차 보여준다면 뭐 빠르게 팀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지. 진짜 어려운 과제. 어려워요. 네. 보드진하고 윈스테니, 로렌 스튜어트, 그다음에 또 비벨 디렉터진하고 그다음에 감독이랑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너무 생각할 게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지금 이 시장 이적 시장 운영이 너무 네. 어려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감독 보드진 뭐 구단주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첼시 팬들은 시즌 끝나도 이 첼시 이제 어떻게 하나 그치. 이거 보는 재미는 있겠네. 심심하진 그러니까 않겠네. 기대가 그냥- 되거나 얘는 잡아야 되는데 보내는 게 맞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첼시 거지. 팬들 심심하진 그치? 않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팬들은 네. 아이 그냥 정리 명단 내가 적어볼까요? 할 수 있어. 네. 뭐 적을게요. 어. 자 오바메양, 오바메양 찬성 막 이런 식으로. 클리시. 근데 아까부터 첼시 팬들 얘기만 하면 왜 목소리를 적어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세요. 첼시 팬들은 대체로 톤이 이렇게- 높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연령들이 좀 낮으니까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 차리신 거구나. 친구들처럼 대학생들이나. 살려서 대학생들. 첼시 팬들 연령 옛날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첼시 팬 한 사람들 이제 그럼. 40 다 됐어요. 형이 그래 이제 어쨌든. 올드해진 거지. 그래. 그러면은 뭐 일단 나이는 다 같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렇게 정리 명단을 만들어서 32명을 해서 한 8, 9명 그냥 확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네. 이 선수들을 다 내보냈을 때 아까 얘기했으면 그럼 남은 선수가 누구야? 없지. 별로 없네. 단연 계약한 해놓은 이제 막 새로운, 첼시에 온 이제 와서 무드릭. 이제 만들어져야 될 선수들. 무드릭 엔조 아직 엔조 뭐 이런 애들. 전성기는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만들어져야 될 선수들. 물론 엔소는 전성기에 이미 들어가는 네, 네. 이제 상황이 기량이라고 보여지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다 다듬어야 될 선수들 남아 있고 리스 제임스나 츄렐 얘네들이 이제 다치지 말고 얘네들이 해줘야 돼 무조건. 근데 나머지 뭐 구스토 이런 선수들 어떻게 다듬어져서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고 쿠쿠렐라 올 시즌에 잘할지 모르겠고 여전히 다들 불확실한 사실은 그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그러면 이적 시장에서 정말 검증된 최전방 공격수와 정말 검증된 중앙 미드필더가 한 2명 더 추가가 돼야 그나마 될까 말까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네. 그거를 그렇게 그 살생부를 그렇게 쉽게 딱 정해서 내보내는 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지. 진짜 어렵구나 첼시가 지금. 어려워. 네. 왜?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구단주가.
근데 여튼 정리는 해야 되고 약간 지금 첼시 지현이 형 얘기 들으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지현이 형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그 MBC에서 그 집 새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처럼. 따다다다다. 되게 좀 집이 허름했다가 갑자기 다라다라다 딱 보면 되게 그치. 뭐 이렇게 싹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고 그치. 뭔가 야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뭔가 좀 팀같이 보이겠지 하면서 이제 프리시즌 동안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걸 보는 맛은 있겠네. 그래서 포치가 음. 괜찮을 것 같은 거야. 포치는 그래도 그 어떤 장점들이 있었냐면 내 기억에는 기량이 좀 괜찮으면 잠재성이 있으면 그래도 과감하게 기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한 2시즌 정도 지금 2년 계약에 옵션 1이 플러스 1이니까 1년 2시즌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보드진도 확실하게 그 밀어줘야 돼. 밀어주되 우승을 해야 됩니다라고 압박은 못 할 거야. 아. 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안 우승을 되지. 하기가 힘든 전력이거든. 힘들지. 스쿼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스쿼드를. 그러니까 일단은 유럽 대항전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챔스? 챔스 챔스. 고언저리 고언저리 5위 안에. 4에서 5위권에서 4위권 그 정도 선이면 과도기에서 나쁘지 않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영입된 단연 계약 어린 선수들 중에 일부 선수들이 이제 터진다. 빡! 포텐. 그럼 이제 챔스권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은 사실은 절반만 터지면 성공인 거지. 그러면 절반만 터지면. 형님은 내년 시즌에 기대를 챔스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가 저는 냉정하게 마지막 라운드 중계하기 전에 네. 스포티비에서 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그 다음 시즌 첼시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한 6위권 정도 유럽 대항전 갈 수 있는. 그 정도면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첫 시즌에 대한 왜 얘기했지만 지금 집 새로 짓고 있거든. 네네네. 완전히 새로 짓고 새로 있는. 짓는 것도 다름이 없죠. 네. 이거 이렇게 새로 짓는 경우는 없었어. 첼시가 네. 여태껏. 그래도 기본 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었거든. 엔수 하나 이렇게 지금 하나 기둥 있는 거예요. 그냥. 지지대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로 공사 고치는 거지.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든 이적 시장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네. 지금 1시간 넘었지. 넘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시즌 동안 고생한 첼시 팬들 그리고 첼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첼시 팬이 아닌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첼시 팬분들 올 시 한 해 힘들었겠죠. 많이. 네. 스트레스도 받고. 네. 근데 진짜 오히려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나 이제 첼시 안 봐. 첼시 팬 안 해. 뭐 이렇게 혹시 하고 떠나셨던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자신감 있게 이제 괜찮아지니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시네요. 힘들 때 그래도 와달라 이거네요. 지켜주는 팬이 네네네. 네.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나중에 힘들 때 계속 그거를 겪으면요. 나중에 그 팀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지. 2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 가봐야 또 별 볼 일 없어요. 다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한 팀 좋아한다, 지지한다 결정했으면 쫙 믿고 첼시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